라는 보장이 생기시면 그때는 있는 집을 다 파세요. 또 여기가 지금 싸다는 걸 빨리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만 하고 계신 거죠. 15억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해피포인트는 가련동 우정병원 부지가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겠네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주변 시세를 고려해서 GTX D노선의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주변 기축 및 신축 아파트의 평당가를 고려해서 자연엔 이편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발표됐죠. 공공분양의 자산 기준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집 걱정을 함께 드리는 치매달입니다. 오늘은요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시는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도전하실 수 있는 공공분양 중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여기에 당첨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단지들만 꼽아서 요 노른자만 싹 골라낸 2021년 공공분양 물량을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청약하면 너의 당첨이 보입니다. 수도권 거주자분들께서 청약할 수 있는 2021년 기대되는 공공분양 이렇게 제목을 잡았고요. 예상 분양 시기별로 줄을 세워봤고요. 세종시에 하나, 과천시의 지정타 이건 워낙 유명하죠. 고양시의 지축, 임천시의 검단, 시흥시의 장현, 파주시의 운정 3지구까지 그리고 좀 아쉬워서 화성시의 동탄 2지구에 있는 요 100% 후분양인데 입주 시기는 얘네들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까지 추가해서 총 8개의 단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추천은 못 드리는데 지역에서 공공분양으로서 당첨되면 나쁘지는 않은 단지니까 여기도 필요하시면 각자 한번 알아보세요. 참고. 과천시부터 시작해서 고양시, 파주시, 인천시, 시흥시, 화성시를 찍고 세종시까지 갈게요. 먼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S8블럭. 여기는 뭐 너무 유명해서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여기는 5월에 분양 예정인데 분양이 계속 밀려서 5월에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총 세대수는 659세대를 분양하는데요. 02하 타입이 114세대로 행보주택, 요건 임대주택인 거죠. 그리고 같은 면적의 227세대는 신혼희망타운. 요 신혼희망타운은 분양이에요. 임대는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오지 않는 거고 분양은 나에게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60에서 85 타입 318세대가 공공분양으로 예정돼 있죠. 우리가 노리는 건 요거고 과천 지정타라고 하는 지식정보타운이죠. 이렇게 생겼고요. 프루지오, 오르투스, 라비에노, 데시양. 여기 굉장했었죠. 오히려 입지로만 본다 그러면 뒤지지 않는 요 S8 블럭은 여기에 있어요. 지도로 한번 볼게요. 자, 한강 이남으로 이렇게 서울이고요. 여기가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렇게 있죠. 요 관악산을 끼고 서초구와 딱 붙어 있는 나도 서초구다. 여기가 과천시죠.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과천은 도대체 왜 비싼 거예요? 과천을 가보시면 다른 도시들처럼 막 멋들어지게 엄청나게 휘황찬란한 건물이 있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과천이 왜 비싸냐? 이런 게 없어서 비싼 거예요. 이렇게 멋들어진 도시의 모습을 띠지 않고 있지만 강남의 일부분으로 생각해도 손색이 없는 입지임에도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죠. 확대해 볼까요? 여기가 이렇게 과천이고요. 여기가 경마공원역,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랜드, 이쪽이 과천 본도심, 지식정보타운은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정타는 과천 본도심과 인덕원역이 있는 안양 사이에 이렇게 껴 있는데 당첨이 되시면 시세는 여기 본도심에서 형님이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지정타가 따라가고 밑에서 따라가고 이런 형국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과천의 가장 큰 장점은 여기죠. 요 강남 서초와 접해 있는 입지. 이렇게 해서 남태령 고개를 따라서 강남 진입이 가능하고 위쪽으로는 용산까지도 멀지 않은 입지예요. 근데 여기가 상습 정체구역이라는 거죠.
특히 이 남태령역에부터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에 홈플러스를 지나서 사당역을 지나서 넘어가는 길이 너무 막히다 보니까 그나마 서초나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면산 터널을 이용해서 바로 진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서 우성 아파트를 지나가서 좌회전을 해서 바로 양재역부터 강남역까지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KT 사거리 고가 밑에서 이렇게 좌회전을 해서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는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 적절히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닐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대놓고 막힌다는 거죠. 그래서 과천에서 이수간 복합터널 공사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요거죠. 서울시 국내 최초 복합터널인 이수에서 과천 복합터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1년 4월 30일까지 21년 상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고요. 뭐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고 하고요. 국내 최초 복합터널로 왕복 4차로 5.4km의 도로터널과 저류 배수터널을 계획한다는 거죠. 과천동 남태령 지하차도부터 동작동 이수교차로까지 5.4km의 왕복 4차로선이고요. 그래서 위치를 보면 요 구간이고요. 여기를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남태령 IC부터 요 5.4km 구간을 복합 터널로 계획한다는 거죠. 그래서 동작 IC에서 나와서 바로 용산까지 쭉 가는 거죠. 이게 완성이 되면 요 과천에서는 용산까지, 서초까지, 강남까지 도로교통도 굉장히 좋아지는 거고,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워낙 입지가 좋아서 요 GTX도 그렇게 필요한가 싶지만 생기죠. 여기에 GTX를 이용하면 문 열리고 GTX를 탐과 동시에 바로 양재역이죠. 그리고 양재역에서 여기가 양재역인가 인지하는 순간 삼성역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GTX로 양재와 삼성까지 쭉, 그리고 삼성역까지 혹시 도로교통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약 15km 정도가 나오는데, 이쪽 지역 분들이 강남 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진입을 한다 그래도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여기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길죠. 근데 과천에서는 그나마 매헌 지하차도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도로교통도 훨씬 좋은 거고요. GTX가 생기면 이용객이 분산되니까 오히려 도로교통이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과천은 도로교통으로 보나 철도교통으로 보나 행정구역상은 경기도기 때문에 경기도 최고의 입지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이 항공뷰를 이용한 적이 없는데 과천은 이렇게 한번 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대한민국 주요 중심지와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데 이렇게 풍부한 녹지율을 자랑하는 과천을 보면 지금까진 이 상태였는데도 이 가격이었죠. 여기서 지정타가 완성되고 3기 신도시까지 완성되고 본도심에서 끌어주고 자체 일자리까지 완성이 되면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진다면 지금 요 과천의 가격에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이건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불인이라 그래도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과천과 판교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누가 형님이든 그건 가격이 판단해 줄 문제고요. 우리는 이런 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죠. 여기에 당첨될 수 있으면 여기가 좋은 거고 여기에 당첨될 수 있으면 여기가 좋은 건데 지금 우리가 청약으로 기댈 곳은 여기죠. 그러면 여기에 집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경기도에서 최고 유망 지역 중에 하나인 요 인덕원역을 이용해서 판교까지도 수월하게 도달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과천과 판교는 같이 가는 거예요. 네가 갔냐 나도 간다, 너도 갔냐 내가 또 간다,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인덕원에서 받쳐서 끌어올려 주는 거죠, 우리 두 분들을. 자, 그러니까 과천이다 판교다 이런 거 비교하는 거 의미 없다. 우리가 당첨될 수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다. 과천 정부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에 요 입지에 지식정보타운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지식정보타운역이 신설될 예정이죠. 여기가 여기죠. 입지로만 보자면 지하철 역사와도 가깝고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끼고 있고 지정타 내에서도 거의 굉장히 우수한 입지고요. 아무래도 여기는 민간 분양의 1군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건 좀 무의미하지만 그래도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공공분양이 자격이 된다 그러시면 여기는 무조건 공고 나오면 숨 쉴 틈도 없이 무조건 가시는 거죠. 주변 실거래가를 좀 보면요. 4호선 과천역을 끼고 있는 푸르지오 서밋이에요. 여기 84 타입이 21년 1월에 18층이 19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정부청사역 이렇게 역세권에 있는 레미안 슈르가 21년 2월에 6층이 1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전체적으로 쭉 보면 아무리 최대한 겸손하게 잡아도 16억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양 쪽도 보면 요 동안구의 84 타입 기준으로 평촌 더샵 센트럴 시티가 21년 1월에 14층 14억에 거래가 됐고요. 인덕원역과 가까운 요 삼성 인덕원 아파트만 봐도 여긴 98년 12월식인데 9층이 10억 7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우리 S8 블럭의 해피포인트는 84 타입 기준으로 최대한 겸손하게 잡았을 때 15억에서 요 분양가를 뺀 만큼을 먹고 들어가는 거죠. 분양가가 8억이라고 예상을 해보면 우리의 해피포인트는 7억 점 정도 나오나요? 우선 공급은 경기도기 때문에 과천시 당해 30%, 경기 20%, 수도권 50%가 되겠고요. 과천시 2년 이상이 되겠고 경기도 2년 이상, 그리고 과천시 거주 기간이 2년이 안 된다 그러면 경기도까지 합쳐서 2년이 된다 그러면 경기도, 요것도 안 된다 그러면 수도권 거주자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이 318세대를 전부 다 가져가시면 좋겠지만 혹시 낙첨되신 분들 중에 나는 죽어도 과천에서 당첨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민간 분양이긴 하지만 가련동 우정병원 부지가 남아있고요. 세대수는 174가구, 그 중에 84 타입이 86가구, 59 타입이 88가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자, 예전에 이 방치됐던 우정병원 부지가 철거되고 이제 요렇게 변할 예정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과천 정부청사역에서 이렇게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 우정병원 삼거리가 있거든요. 요 부지예요. 바로 옆에. 좀 확대해 보면 여기인데 여기가 우정병원 부지죠. 요 부지에 이렇게 규모는 작지만 GTX가 예정된 과천 정부청사역까지 거리상으로는 450m 정도 되는 굉장히 좋은 입지다. 이렇게 좋은 입지가 남아 있고요. 세대수도 아쉽지만 여기가 가장 아쉬운 건 당해 100%라는 거고요. 당해 100%라는 거는 과천시 거주자가 요걸 다 가져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과천 주암지구가 있는데 주암지구 C1블럭에 120세대의 공공분양이 예정돼 있어요. 그리고 과천 3기 신도시가 있죠. 여기 영상을 보면 여기가 과천 3기 신도시고, 지도로 보면 여기가 과천 3기 신도시고 좀 보면 여기가 주암지구가 될 거예요. 그냥 여기는 서초동이죠. 그래서 주암지구까지 같이 해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과천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가지고 요걸 끊고 가야 되나 생각하다가 간단하게 입지랑 계획된 세대수 정도만 살펴보고 각 분양 공고가 나오면 좀 자세하게 한 번씩 다뤄 드릴게요. 그래서 다음은 고양시의 고양지축지구 B1블럭이요. 여기는 지축지구고요. 3호선 지축역이 있어요. 그리고 B1블럭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근거리에 있어서 지축지구 내에서도 입지상으로는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지축지구에 남은 분양 물량은 두 단지밖에 없죠. 여기 공공분양 B1블럭과 요 센트럴 프로지오 옆에서 지금 후분양을 앞두고 있는 B5블럭에 있는데, 브랜드는 이편한 세상이고요. 여기는 후분양이라 지금 한창 건설 중인데 여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 드릴게요. 지축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앞서 본 과천시, 여기가 강남, 그리고 여기가 용산.
요쯤이 광화문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마포, 상암, 여기가 은평구가 될 텐데, 요 은평구와 상암과 접해 있는 곳이 고양시 덕양구고요. 덕양구 위쪽으로는 일산 동구와 서구가 있죠. 그래서 지축지구는 덕양구에서도 최북단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쪽에 직장을 두고 계신 분들께는 거주지로서 아주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하철 3호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에 종로 쪽으로 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남까지도 진입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덕양구 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지축, 여기가 삼송, 원흥, 원당, 그리고 대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아래로는 능곡, 행신, 여기가 덕은 이렇게 향동지구가 있는데 위로는 3호선이 연결돼 있고 아래로는 경의중앙선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렇게 단절됐던 부분을 3기 신도시가 채워주니까 여기가 창릉지구거든요. 이 창릉지구가 여기를 채워주면서 오히려 고양시 덕양구는 더욱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지축지구는 삼성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요. 바로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창릉 신도시가 예정이 되면서 여기 어딘가 GTX 창릉역이 신설된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대곡역에서 창릉역을 지나고 연신내역에서 GTX가 정차를 하는데 지축역은 요 3호선을 이용해서 바로 연신내역으로 가면 GTX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축역을 비롯한 요 고양시 덕양구 쪽은 지금도 서울의 수요를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도 서울의 수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지는 곳이에요. 84 타입 기준으로 원흥 동일 스위트가 21년 1월에 11억, 그리고 지축역 북한산 유보라 23층이 11억, 지축역 센트럴 프루지오 4층이 10억 9천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요 원흥 동일 스위트는 여기죠. 여기 3기 신도시 창릉지구에 GTX 역사가 여기 어딘가 신설 발표가 되면서 갑자기 확 오르게 됐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 거는 이 덕양구가 서울의 대체지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서울 근처에 입지에 비해서 그동안 가격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관심은 이렇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죠. 지하철 노선도를 좀 보면 여기가 지축역인데요. 기존 1기 신도시 대화역에서부터 지축역까지 오는 데만 이렇게 27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같은 고양시임에도 현재 3호선을 이용했을 때 이렇게 27분을 먹고 들어가는 이렇게 굉장한 시간적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GTX라는 혁명적인 교통수단이 현실화되기 전에도 매우 좋은 입지이고 현실화된 다음에도 요 바로 연신내에서 GTX를 이용하면 되니까 더 좋아지는 입지죠. 그래서 요 지축역을 통해서 이렇게 3호선 라인을 보면 이렇게 환승 없이 압구정부터 이렇게 양재까지 그리고 도곡 수서까지 이렇게 환승 없이 접근이 가능하고요. 특히 종로, 을지로, 광화문 이 주요 업무지구까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지하철 이용한 시간을 보면 종로 3가까지가 이렇게 22분이 소요되네요. 그래서 지축역 유보라 11억과 지축역 센트럴 프루지오 10억 9천을 봤을 때 이번 지축 B1블럭도 굳이 평가를 해보자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9억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판단되고요. 84 타입 기준으로 겸손하게 9억 정도로 현 시세를 잡아봤을 때 분양가를 대략 6억 정도로 잡아본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해피 포인트는 3억 정도를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겠네요. 이거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지축 B 원블럭은요 총 세대수가 612세대가 예정돼 있고요. 5구 타입이 386세대,
8사 타입이 226세대가 예정돼 있고요. 예상 분양 시기는 2021년 8월. 그리고 시공사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게 좀 낯설어서 검색을 좀 해봤더니 엘크루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요게 공개된 B1블럭의 조감도고요. 29층 6개 동 아파트로 조성된다고 해요. 요 엘크루라는 건 품격 있는 크루즈의 합성어인 것 같아요. 단순한 아파트 디자인이 아니고 크루즈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모습으로 건축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모두가 선호하시는 1군 브랜드들이면 더 좋겠지만요. 입지 자체가 좋기 때문에 여기도 공공 분양의 자격이 되신다면 그러지 말고 넣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남은 B5 물량은 여기는 민간 분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우선 공급을 보면 고양시기 때문에 고양시 당해 30%, 경기 20%, 수도권 50%의 우선 공급 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경기도, 서울, 인천 거주자분들께서는 주목하고 계셨다가 자격이 되신다면 요 612세대의 주인공이 되길 바랄게요. 다음은 운정3지구의 A17블럭인데요. 총 660세대를 분양하고 5구 타입이 498세대, 84 타입이 162세대로 8월에 예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운정3지구의 A17블럭보다는 요 8월 이후에 12월에 사전 청약이 예정된 두 단지가 있는데요. 여기가 상대적으로 입지가 더 좋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기보다는 이걸 노리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말씀드린 단지가 요 A17블럭이고 여기가 8월에 분양 예정이라는 거고요. 12월에 사전 청약 예정이라는 단지가 요 두 개인데 A20블럭, A22블럭이죠. 20블럭은 예정상 60에서 8호 타입이 612세대, 22블럭도 60에서 8호 타입이 642세대가 예정돼 있는데 둘 다 12월에 착공을 하면서 바로 사전 청약을 한다는 이렇게 뜬금포를 사정없이 날리는 LH. 자, 그런데 우리는 당첨만 되면 되는 거죠. 운정지구의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정리를 해둔 게 있으니까 이 링크를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운정지구 토지 이용 계획도인데요. 여기가 운정 3지구 그리고 여기가 기존의 운정 1, 2지구인데 GTX역은 여기에 생기는 거고 A17블럭은 여기 그리고 사전 청약을 한다는 A20블럭은 여기 A22블럭은 여기에요. 서울의 외곽 지역들은 서울 중심부까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죠. A17블럭보다는 A20블럭과 22블럭이 훨씬 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세 단지 다 학교를 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나중에 더 좋은 입지에 3기 신도시가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기에 충분한 단지라고 생각됩니다. 지도로 한번 볼게요. 자, 앞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정리하고 올라왔는데 여기가 앞서 본 지축, 여기가 일산, 여기가 운정지구죠. 여기가 운정3지구, A17블럭은 요 정도의 위치에 있고 사전 청약인 A20블럭과 22블럭은 요쪽에 있는 거죠. 요 위치가 A17블럭인데 요 위로 제2외곽순환도로인 운정-IC가 예정돼 있고요. 운정-IC를 통해서 이렇게 제2외곽순환도로 이용할 수 있는데 요 파주와 김포 구간은 한강 밑으로 지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요 제2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완성이 되면 파주에서 이렇게 수도권 외곽 도시들을 쭉 연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A17블럭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아래쪽으로 GTX역이 신설되는데 거기가 여기죠. A17블럭은 여기고 TX 운정역을 이용하면 서울역과 삼성까지 각 19분, 25분이 소요되는 거예요. A17블럭은 공공분양이라 추천은 드리지만 20블럭과 22블럭 이렇게 남은 단지들이 상대적으로 입지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특공을 노리시는 분들은 몰라도 저축 총액이 많으신 분들은 요 세 단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역이 경기도 파주시기 때문에 파주시 당해 거주자가 30%, 경기도 거주자가 20%, 수도권 거주자가 50%의 우선 공급 물량이 배정되고요. 운정은 현재 규제로 봤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당해 거주 기간은 1년이 적용되는 거고 파주시 거주한 지 1년이 안 됐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겠죠. 당첨 시 예상되는 행복 적립금은 A17블럭은 6억,
A20블럭과 22블럭은 8억에서 분양가를 뺀 금액이 해피포인트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주변 시세를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판단한 금액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인천시의 검단지구. 여기는 A13-1블럭과 A13-2블럭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 단지라고 보면 되는데, A13-1블럭은 74 타입이 265세대, 84 타입이 437세대로 총 702세대가 예정돼 있고요. 13-2블럭은 74 타입 374세대, 84 타입 590세대로 총 964세대가 예정돼 있어요. 둘 다 8월에 예정돼 있고요. 단지는 붙어 있지만 엄연히 다른 단지이기 때문에 만약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면 두 단지를 동시에 지원하실 수도 있고요. 당첨일이 같다면 두 단지 중에 하나만 지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검단 신도시도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하시고요.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갈게요. 앞서 보신 운정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 정도 위치에 검단 신도시가 있고요. 이렇게 검단 신도시인데 인천 1호선 101역, 102역, 103역이 착공에 들어갔고요. 요 101역 초역세권에 위치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말씀드린 단지가 여기 있죠.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근거리에 두고 있고 인천 1호선 101역과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고 상업지구도 이용할 수 있고요. 13-1블럭은 역사와의 거리가 가깝고 13-2블럭은 학교와의 거리가 가깝고 어디를 선택하셔도 훌륭한 선택이 되겠지만 굳이 선택하자면 이 초등학교는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가도 괜찮기 때문에 A13-1블럭이 0.01점 앞선다. 지역 우선 공급은 인천시이기 때문에 인천시 당해 거주자 50%가 적용이 되고요. 수도권 거주자 50%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인천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수도권 거주자분들은 요 50%에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도 당첨 시 해피포인트를 예상해 보자면 84 타입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때 주변 시세를 생각하면 7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현재 가치로서 여기서 분양가를 뺀다면 요 해피포인트가 예상이 되겠죠. 근데 앞서 본 운정 신도시는 실의 가치인 GTX의 호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가격이고 검단 신도시는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GTX D노선의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발표가 된다면 이 가격보다는 훨씬 더 올라간 가치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검단 신도시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이 D노선 발표에 집중을 하고 계셔야 돼요. 다음은 시흥의 장현지구인데요. A3블럭 여기는 총 세대수가 534세대가 예정돼 있고요. 59 타입이 281세대, 74 타입이 180세대, 84 타입이 73세대가 예정돼 있어요. 8월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지도를 한번 보면 앞서 본 검단지구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시흥시가 있고 여기에 장현지구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장현지구고 서해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역이죠. 요 시흥시청역이 인접해 있고요. 현재는 비역세권이지만 이렇게 월판선 장곡역이 예정돼 있어요. 장곡역에서 이렇게 시흥시청역을 통해서 위쪽으로는 김포공항 마곡까지 접근이 수월하고요. 동쪽으로는 빠른 시간 안에 광명까지 도달이 가능하고요. 이 월판선은 인천 구송도역부터 이렇게 지나가서 광명역을 거쳐서 판교까지 가는 건데 이 월판선이 지나가는 역의 단지들은 앞으로 어디든 기대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보는 단지는 여기 장곡역에서도 이렇게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요. 바로 앞에는 시흥 경찰서가 있어서 여기는 절대 도둑 맞을 일은 없는 단지고요. 이렇게 앞에 경찰서가 있다는 건 자동차들이 시속 200km를 달려가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규정 속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마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겠죠. 장곡역까지 거리가 367m 도보 6분 거리로 완전한 초역세권이죠. 단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좀 있는데 학교와의 거리가 좀 있다는 거예요. 앞서 본 단지들과 비교하면 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학거리만 어떻게 개선이 된다면 좋은 단지에서 매우 좋은 단지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은 분들께서 이 GTX에 집중을 하고 계셔서 이 월판선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계신데 이 장곡역을 비롯해서 월판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저평가된 단지들을 지금이라도 매수하신다면 무주택자를 탈출해서 내 집을 갖게 된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더불어 앞으로 GTX 호재를 따라가는 강한 철도 호재가 될 거예요. 어쨌든 학교와의 통학 거리를 좀 생각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그래서 장곡역 주변의 시세를 좀 보면 장곡역 초역세권으로 이렇게 장곡동 질말 대우우성 아파트가 있고요. 99년에 준공돼서 23년차 아파트가 32평 기준으로 거래를 보면 2월에 4억 2천, 11월에 3억 2,800 뭐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요. 20년 2월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연성 3차 대우 아파트도 19년 11월부터 우상향하고 있고요. 32평 기준으로 최근 실거래가가 2월 23일에 4억 8,500. 대체적으로 기축 아파트들은 평당 1,50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여기 우리 단지의 가치는 현재 가치로 판단했을 때 보수적으로 잡아서 7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좀 높거나 비슷하겠죠. 84 타입 기준으로 주변 기축 및 신축 아파트의 평당가를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 7억 정도를 잡을 수 있겠고, 여기서 분양가를 뺀 가격이 당첨 시 행복지수를 올려주는 해피 포인트가 되겠죠. 이 안전마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금액에 이견이 있으시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렇다고 여기다 17억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시흥시도 경기도기 때문에 시흥시 당해가 30%, 그리고 경기도가 20%, 수도권이 50%의 우선 공급 물량이 배정되고요. 또 경기, 서울, 인천에 해당하는 수도권 거주자분들께서는 생활권 이동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비교해 가면서 도전해 나가시는 거예요. 다음은 동탄 이신도시의 A94블럭이요. 여기는 100% 건설이 완성된 후에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고요. 예상 시기는 23년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총 세대수는 1227세대 중에서 60에서 85 타입이 903세대고 85 타입을 초과하는 요 물량이 324세대인데 이렇게 민간 참여형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프로타입이 초과할 경우에는 민간 분양 형식으로 분양을 하게 돼요. 따라서 공공분양의 저축 총액이 아니고 민간 분양의 가점제와 추첨제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20년 3월 말일자 공고 자료를 통해서 이 동탄 A94블럭의 물량 규모를 볼 수 있었고요. 대림산업과 GS건설 등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는데 이렇게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죠. 그리고 21년 3월자 공고문을 통해서 예상 분양 시기를 유추해 봤는데요. 21년 5월에 착공 시기를 잡았고 공사 기간이 29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공정률 100% 후분양이기 때문에 23년 10월경으로 분양 시기를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경기도 GH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엔 브랜드를 사용할 것 같고요. 여기가 이편한 세상이기 때문에 자연엔 이편한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GH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94블럭 단지에 이렇게 라운지를 만들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멋지죠? 동탄역만 이야기해도 1시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GTX A 노선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예정된 용인 플랫폼 시티를 지나서 이렇게 가면 바로 위에 판교까지 빠른 시간 안에 도달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서역과 삼성역까지도 빠른 도달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SRT를 이용하면
아래로 부산과 목포까지 2시간대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인덕원 동탄선이 연결이 돼서 수원까지의 접근성도 좋아지죠. 개인적으로 동탄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한때는 미분양에 시달렸지만 이 많은 물량을 혼자서 해결한 거고요. 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경부 쪽 라인으로 일자리가 많고 그리고 여기 원산면에 새로 생길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기대되는 곳이죠. 개인적으로는 멋진 저수지들이 많아서 자주 가는 곳인데, 그리고 아래로는 평택 고덕지구가 가격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도권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매우 좋은 입지예요. 이 동탄역을 기준으로 우리 단지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동탄에서는 아무래도 이 동탄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지만 동탄 호수공원이 매우 가깝다는 점, 그리고 주변에 상권과 학원가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동탄 트램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죠. 동탄 트램을 이용해서 동탄역까지 빠른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A94 블럭은 여기에요. 여기인데 이렇게 두 개의 트램이 만나는 역사와 근접한 거리에 있고 우측으로도 트램역이 하나가 존재하죠. 그리고 동탄 호수공원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단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곳이에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요 후분양이기 때문에 먹고 들어가는 해피 포인트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건 아직 분양 시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또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세종시에 있는 공공분양을 정리할게요. 세종시 6-3 생활권에 위치한 M2 블럭이고요. 총 세대수 995세대 중에서 5구 타입이 730세대, 74 타입이 136세대, 그리고 84 타입이 129세대가 예정돼 있고 4월에 분양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세종시에 있는 물량을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요 세종시에서 분양하는 물량은 현재까지는 세종시 거주자 50%, 전국 거주자 50%를 기준으로 우선 공급을 배정하는데, 요 세종시 주택청약에서 지역 우선 주택 공급 개정을 건의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핵심만 보면 주택 건설 지역 우선 공급 비율 확대와 타 지역 공급 비율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골자로 요런 개정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요 세종시 우선 공급을 올려서 요 전국 공급 비율을 낮추거나 폐지해 달라는 거죠. 어쨌든 현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시고요. 다시 지도로 돌아가서 요 세종시 중에서도 요 위치에 있어요. 여기 6-3 생활권의 M2 부지는 여기고요. 얼마 전 131대 1을 기록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의 H3 블록이 여기죠. 이 H2 블록은 216대 1을 기록한 단지고요. 이렇게 6-3 생활권 중에서도 여기가 H 블록, 여기가 M 블록, 여기가 L 블록으로 나눠져서 여기는 높은 층, 여기는 중간층, 여기는 낮은 층 이렇게 구성을 한 거고요. 요 H3 블록 앞에 BRT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서 BRT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세종시는 BRT가 지하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지는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정안 IC를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점이죠. 이건 리젠시아 파밀리의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요. BRT를 이용해서 세종시 전체를 이렇게 두르게 돼요. 자, 그리고 이 단지에서 가까운데 충남대학교 병원이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고요. BRT를 이용하면 정부청사까지도 접근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KTX와 SRT를 이용할 수 있는 오송역이 있죠. 그리고 요 6-3 생활권을 좀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는 단지가 M2 블럭이고요. 요 옆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쪽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예정되어 있는데 어디로 배정될지 모르겠지만 근거리에 학교들이 위치해 있다는 점, 그리고 주방뷰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골프장 뷰도 나오겠네요. 어쨌든 세종시는 정해진 이전기간 종사자 물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력으로 예정하는 단지는 하나 잡아두고 공고가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도전해보는 식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당첨되면 좋은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8개 단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돌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내용이 좀 부실했던 것 같은데, 분양가가 나오고 공고가 올라올 때쯤에는 이 뒤쪽 부분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본 부분은 분양 아파트 중에서 민간 분양이 아닌 요 공공 분양 물량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 공공 분양 일반 공급의 전용 면적이 60제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 자산 기준을 보지 않고요. 소득 기준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으시더라도 도전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죠. 그리고 특별 공급은 당연히 자산과 소득 기준을 보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추천드린 단지는 공공 분양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도전을 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2021년에 적용되는 2020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발표됐죠. 일반적인 소득 기준 100%는 가구원 수별로 이렇게 해당되는 금액 기준보다 소득이 적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공에서 일반 공급 30%가 추첨제로 적용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아직 정확하게 발표된 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저기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확하게 발표된 바가 없으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리신 분들께서는 나중에라도 지원을 하시기 전에 요걸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길 바랄게요. 생애 최초도 마찬가지로 요 소득금액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헷갈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공분양의 자산 기준은 요 금액 이하여야 되고 자동차 가액은 요 금액 이하여야 되는데 헷갈리시는 게 요 전세 보증금이 여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로 나눠지기 때문에 먼저 오피스텔은 여기 건물에 해당되죠.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에서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지만 요 건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세 보증금이 왜 헷갈리냐면 여기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요 분양형에서 자산 기준은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산을 보기 때문에 요걸 헷갈리시는데 여기에 기타 자산에는 전세 금액이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일반 공공 분양 자산 기준에는 요 전세 보증금이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내가 소유한 건물과 토지 가격 기준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지정타 같은 경우에 여기 분양형인 신혼희망타운이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세금이 포함이 되는 거고 여기 공공분양 318세대에는 전세금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웬만하면 청약으로 당첨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혹시 청약을 아무리 기다려도 나는 당첨될 여건이 안 된다. 어디든 내 자산에 여력이 가능하신 곳을 사시면 되는 건데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요 지역마다 33평 기준으로 전부 가격이 5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디를 사시겠어요? 당연히 여기를 사시겠죠. 자,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께서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그 시점에 요 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싸다거나 요 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싸다거나 어느 지역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5억이고 여기가 10억이면 여기가 지금 많이 싸다고 느껴야 되는데 부정적인 분들은 이게 비싸다고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가 10억이고 여기가 5억이면 또 여기가 지금 싸다는 걸 빨리 판단하셔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만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요 전에 양도세, 중과세 회피 물량이 나오면 그거를 잡으시는 게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부정적인 분들이 자꾸 계셔서 자, 여러분 정답은 없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요 전세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여기에 전세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자, 만약에 전세가 해결된다. 해결될 거야가 아니고 해결된다 라는 보장이 생기시면 그때는 있는 집을 다 파세요. 그래도 되는데 요 전세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거주지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분양 준비 잘 하시고요. 또 유익한 내용이 있으면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